그 DMZ 방문할 때는 군용 재킷을 입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면서 망원경으로 북한을 이렇게 보는 모습들. 그 사진 한 장이 미국민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고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주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예. 그걸 내심 기대를 했던 것이고 또 미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것이 북한 핵 문제 아닙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장소고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치게 돼서 무척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예, 좀 더 분석을 할까요? 그 만약에 성사가 됐다면 지금 어떤 것들을 미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원호 해설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DMZ 방문 그 자체는 아마도 이번 그 아시아 순방 가장 그 클라이맥스가 되는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핵심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핵미사일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건 핵미사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단호한 그런 응징이라든가 이런 단호한 그게 접근 입장을 사실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가 아니냐. 그럼 그 무대 자체를 사실은 이번에 못 가게 된 건데 어떻든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일본에 있어서도 핵 문제,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가서도 핵 문제가 중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접근을 하겠다,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방을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까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했는 것을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부각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날씨 때문에 못 갔지만 가려 했던 두 정상의 의도나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뒤면 국회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어떤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지금까지 어제 하루 동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공고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에 있던 그 DMZ 방문이 무산됐기 때문에 아마 국회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추측컨대는 아마 긴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도 일정 부분 수정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는 물론 또 요즘 말하는 인도 태평양의 위협이 된다라는 또 전 세계 안보의 위협이 된다, 평화의 위협이 된다라는 점을 여기에 무척 많이 담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 북핵 문제 외에도 또 어떤 문제, 통상 문제 이런 것도 거론을 할까요? 통상 문제든 북핵 문제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입니다. 이 한미 동맹의 돈독함,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 또 한미 동맹의 가치. 이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호소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설득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서 보다 더 폭을 또 넓혀서 우리 국민 전체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이 이제 대표로 뽑은 그런 곳이니까 여기에서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앞으로 그럼 한미 동맹 관계가 어떻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노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강하게 일단 설명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설명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같이 동참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자세히 이번에 일정도 이래 보시면은 이례적으로 또 현충 원을 우리가 방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충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에 왜 한미 동맹에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피로 맺은 어떤 동맹이다. 소위 혈맹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반해가지고 이 동맹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완화시키려고 한다든가 와해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수단 이런 것은 우리가 단호히 응징하고 단호히 제압을 해야 된다 하고 하는 형태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통상 문제 같은 것도 역시 한미 동맹 사이에 이 피로 맺은 동맹국 이런 동맹국 사이에서 역시 이게 경제적 문제도 나름대로 그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회 연설이라는 거는 정상회담과 다른 거는 정상회담으로서는 뭐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줄 건 주고 받 건 받은 그런 자리라면 이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라는 것이 민의의 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나라로서는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예, 혈맹국. 예, 혈맹이고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이제 우리도 이제 중계를 하지만은 아마 미국 시간으로도 이게 그 프라임 타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스펜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민을 겨냥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단호한 내가 태도를 보이겠다라는 점을 좀 과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캠프 험프리스를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갔다는 것은 캠프 험프리스라는 장소가 미래 한미 동맹의 상징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장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무산됐습니다만 DMZ라는 것은 한미 동맹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 자리를 양국 대통령이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동작동 국립현충원 경우에는 한미 동맹의 과거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다라는 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해서 떠납니다마는 동작동 국립현충묘지도 같이 방문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하얏트 호텔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DMZ 방문을 갔다 왔기 때문에 다소 일정에 차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서는 출발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에 45분에 이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그 하얏트 호텔에서 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나왔던 발언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문제가 됐던 코리아 패싱이었습니다.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은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확인을 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라든가 일반 여론에서 또 대외적 여론에서도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었죠. 예. 왜냐하면은 첫째 북한이 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군사적 수단입니다. 이 강한 군사적 수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위 미국을 자기 페이스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자, 그러면은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북한한테 지금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행원들, 경호진들이 탄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경찰 순찰차와 함께 차량이 먼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지금 하얏트 호텔을 빠져나와서 여의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자, 저 멀리서 뭐 지금 경호상 어떤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 차량 2대 가운데 한 대에 타고서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10시 45분에 지금쯤이면 국회 도착을 해서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환담을 이제 진행할 시간인데 다소 일정이 지금 한 10여 분 정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담 시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도 가급적 11시 국회 본회의 연설은 일정을 맞추려고 애를 쓸 텐데 그것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하얏트 호텔에서 지금 이제 저쪽 방면으로 간다는 건 강변북로를 타거나 뭐 올림픽대로를 탈 예정인데 강변북로를 타고 간다고 해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뭐 교통은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11시 전에 요약을 할지 11시 뭐 앞뒤로 이렇게 전후로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공고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에 있던 그 DMZ 방문이 무산됐기 때문에 아마 국회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제 추측컨대는 아마 긴급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도 일정 부분 수정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는 물론 또 요즘 말하는 인도 태평양 위협이 된다라는 또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 평화에 위협이 된다라는 점을 여기에 무척 많이 담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 북핵 문제 외에도 또 어떤 문제, 뭐 통상 문제 이런 것도 거론을 할까요? 그 통상 문제든 북핵 문제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입니다. 이 한미 동맹의 돈독함, 또 한미 동맹의 그 중요성, 또 한미 동맹의 가치. 이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호소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설득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서 보다 더 폭을 또 넓혀서 우리 국민 전체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이 이제 대표로 뽑은 그런 곳이니까 여기에서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앞으로 그럼 한미 동맹 관계가 어떻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노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강하게 일단 설명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설명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같이 동참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자세히 이번에 일정도 이래 보시면은 이례적으로 또 현충 원을 우리가 방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충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에 왜 한미 동맹에 그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소위 이제 피로 맺은 어떤 그 DMZ 방문할 때는 군용 재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망원경으로 북한을 이렇게 보는 모습들. 그 사진 한 장이 미국민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고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주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예. 그걸 내심 기대를 했던 것이고 또 미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것이 북한 핵 문제 아닙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장소고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치게 돼서 무척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예. 좀 더 분석을 할까요? 만약에 성사가 됐다면 지금 어떤 것들을 미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원호 해설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DMZ 방문 그 자체는 아마도 이번 그 아시아 순방 가장 그 클라이맥스가 되는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핵심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핵 미사일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건 핵 미사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단호한 그런 응징이라든가 이런 단호한 그게 접근 입장을 사실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가 아니냐. 그럼 그 무대 자체를 사실은 이번에 못 가게 된 건데 어떻든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일본에 있어서도 핵 문제,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가서도 핵 문제가 중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접근을 하겠다,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방을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까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했는 것을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부각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날씨 때문에 못 갔지만 가려 했던 두 정상의 의도나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뒤면 국회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어떤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지금까지 동맹이다. 소위 혈맹
혈맹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이 동맹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완화시키려고 한다든가 와해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수단 이런 것은 우리가 단호히 응징하고 단호히 제압을 해야 된다 하고 하는 형태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통상 문제 같은 것도 역시 한미 동맹 사이에 이 피로 맺은 동맹국, 이런 동맹국 사이에서 역시 이게 경제적 문제도 나름대로 그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회 연설이라는 거는 정상회담과 다른 거는, 정상회담으로서는 뭐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줄 건 주고 받 건 받은 그런 자리라면, 이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라는 것이 민의의 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나라로서는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예, 미국이고, 혈맹국. 혈맹이고, 그리고